광운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광운대의 시험 시간은 모두 2시간입니다. 2시간에 750자 2개 문항을 출제를 하는 만큼 그다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답안은 볼펜, 샤프 모두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우개, 수정액, 수정 테이프 사용이 모두 가능한 만큼 연필로 작성하십시오. 비심의 연필로 또박또박하고 진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편할 것입니다. 답안지에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드러내지 말 것, 이것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은 구태여 자기 이름을 밝히거나 특정한 신분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쓰고 나서 끝 이렇게 쓰는 것도 역시 신분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모티콘 이런 거 붙인다거나 감사합니다, 꾸벅 이런 것들 모두 신상에 관련된 사항으로 탈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해서 하시고,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말고 곧바로 답만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한 장의 답안지에 모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운대는 모두 2개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난이도가 중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단답 서술형의 경우 난이도가 높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독해 적용 그리고 통합 서술형의 그런 문제로 유형이 많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지문을 독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독해 내용을 또 다른 지문의 상황이나 내용 속에 적용해서 서술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는 만큼 사고의 확장이 필요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단답 서술형보다는 다소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영어 수리 지문은 출제되지 않고 도표 지문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문제는 독해 적용 그리고 부분적으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1번 문제에서는 3개 지문 정도에서 750자 안팎으로, 그리고 2번에서는 3, 4개 지문의 도표가 결합된 형태에서 역시 750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전개과정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광운대는 2012학년도에 잠시 수리형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때는 단답식으로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가 2012학년도에 수리로 변별력을 두었다가 이제 최근에 독해 적용형으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14학년도 기출과 올 모의평가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 대학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문제입니다. 제시문 가를 중심 지문으로 2개의 입장을 소개한 뒤 이 입장을 어떻게 사회적 약자라는 상황에 적용해라,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모색하는 역시 적용의 과정에서 어떠한 차이와 한계를 갖는지 설명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라. 전체적으로 독해 적용 그리고 독해 적용을 통한 사유의 확장, 이러한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2번에서도 가의 2가지 키워드를 찾아낸 뒤 이 키워드를 역시 제시문 나, 다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이것을 다시 제시문 라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올 모의고사 1번 문제입니다. 가의 입장을 설명하고 난 뒤, 그런데 이 가의 입장만으로 입장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다시 뭐를 나, 다를 토대로 설명하라. 역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단락에 250자 정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 독해 적용의 과정에서 가의 사안에 나, 다를 녹여서 왜 한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역시 문제 2번에서도 가의 그림에 나타난 이것이 도표입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나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다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방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되 역시 제시문 나를 활용해서 하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역시 전체적인 답안의 전개 과정은 가나다 독해 내용을 상호간에 연결시켜 가면서 비판적으로 답안을 전개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운대 문제의 전체적인 지시사항의 특징을 간추려 본다면,
제시문을 활용해서 설명하라. 제시문을 활용해서 한계 및 극복 방안을 서술하라. 제시문을 활용해서 비판하라. 역시 제시문을 활용해서 설명하라. 이러한 지시사항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각각의 지문의 주제를 잡고 난 뒤 그 주제를 다른 제시문과 적용할 때 그 제시문의 상황 속에 녹여서 보다 구체화된 적용과 활용을 해달라. 이것만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A 제시문에 새로운 진보적 시도는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지문이 있고 B 상황에서 인터넷 언어가 있다면은 인터넷 언어는 혼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단순 적용을 하지 마시고 인터넷 언어가 신조어를 만들어낼 때 이것은 소통이 단절되는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가 혼란을 일으킨다는 상황 자체를 인터넷 언어 속에 철저히 녹여서 독해 적용의 활용을 하는 그런 답안 서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독해 적용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현안을 구체화해서 그 현안 속에 녹여서 독해 내용을 철저하게 반영해라. 그리고 독해 적용의 문제일수록 전체적인 구성의 안정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의 입장을 밝히고 이러한 입장을 나의 현상 속에 적용한 뒤 다시 다를 토대로 이러한 입장에 갖는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라. 이러한 식으로 5단락이 만약에 지시사항으로 나오게 된다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원고지를 어디까지 끊어서 안배할지 사전에 안배함으로써 지시사항의 내용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답안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충분한 만큼 차분한 글씨체로 통일시켜 주시고 제시문을 정리할 때는 주제를 첫 문장에 써서 명확하고 간결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답안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공개 해설에 걸려있는 원고지 사용법 듣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설명 마칩니다.